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뻘소리 없이 핵심만 찔러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호의 휴전선입니다. 이 시는 전쟁 직후에 쓰여진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시 속에는 어떤 전쟁에 대한 불안감 혹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시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하고 먼저 하나 좀 포인트 하나 짚고 그 다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속에 여기 보면 꽃이란 말 나오죠, 그죠? 꽃이라는 말이 한두 번 반복이 될 거예요. 자, 꽃은, 이 시석의 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읽으면 설명할 테지만 꽃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꽃이 하나가 있고요. 부정적 의미로서의 꽃이 있어요. 긍정으로 쓰일 때는 이 꽃은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민족 자체를 얘기할 때는 긍정적 의미로 쓰여집니다. 동시에 이 꽃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전쟁이 날 걸 뻔히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해. 우리의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시어로 쓰일 때는 요거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 요거 하나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고 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직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시라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자, 어두움, 서로 응시하고 있는 이런 어두움, 당연히 이것은 분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쟁 직후에 분단의 상황 혹은 일시적인 평화죠. 잠깐 휴전된 것이니까 일시적인 평화의 상황 혹은 분단의 상황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하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자,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하산이 일어날 거야. 이 하산은 6.25 말고 6.25 이후에 올 새로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전쟁이 또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서야 쓰겄는가. 이 꽃이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소극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화산이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걸 알면서 왜 도대체 가만히 앉아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의문형 진수를 쓰고 있죠. 의문형에는 의문법과 서리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쓰인 것은 의문형 중에 서리예요, 의문이에요? 말이 꼬인다, 미안합니다. 의문의 형식 가운데서 서리법이 쓰인 건가요? 의문법이 쓰인 건가요?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평서문으로 바뀌어지는가? 바꿔봅시다.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서문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문형인데 수사법으로서는 서리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왜 끝날 때 이렇게 의문형 서리법으로 쓰고 있느냐? 이건 항상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현실에 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어. 평화 오겠지.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발 좀 알아보거라. 깨달음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를 읽는 사람들한테 뭔가 공감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의문형 진술이 이 시에서는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이유는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1년은 별거 없네요. 그죠? 분단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 왜 니들은 꽃처럼 가만히 있느냐? 수동적 자세로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비판을 하고 깨달음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가보죠. 계속 시가 연이 바뀌어도 사실 이야기는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2연 읽어볼게요.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또 역시 남북의 분단 상황이겠죠.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북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땡땡땡 말 줄임표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 더 읽고요.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 여기에 있던가.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옛날에 고구려 같은 정신이 있었어. 하자가 추구하는 바죠. 신라 같은 이야기가 있었어. 신라가 아마 삼국을 통일한 주체니까 아마도 통일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겠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지금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지금은 불안한 얼굴이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불안한 얼굴의 모습으로,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남과 북의
분단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이런 것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뭘 하나 기억하시냐면 이거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야. 말줄임표 땡땡땡. 여기 뭐가 들어갈까?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별들이 차지한 하늘이 하나니까 우리도 통일을 해야 돼.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통일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하고야 말아야 해. 하자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구절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단락 더 보겠습니다. 모든 유혈이 꿈같이 지나가고 지금은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얘기하는 거 알겠죠? 남과 북의 대치 상황, 불안한 분단의 상황을 광장이라고 불렀어요.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정맥이 끊어졌어. 뭔지 알겠죠? 국토의 분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휴식은 일시적인 평화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이건 좀 봅시다. 아까 신라 같은 이야기에서의 이야기는 하자가 추구하는 긍정적인 것이었죠.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분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같은 시어인데 하나는 긍정으로 하나는 부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단락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자, 징그러운 바람. 아까 우리가 화산 봤었죠? 징그러운 바람은 화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죠. 새로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꽃 같은 모습으로 소극적 자세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젠가 한번 화산이 터질 거야. 아니면 바람이 불 거야. 새로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안타까움 혹은 불안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언젠가 한 번은 불고 말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겨우살이죠. 뭐 얘기하는 걸까? 6.25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겪어봤던 전쟁 혹은 그 전쟁의 고통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에 나왔던 화산이나 바람은 아직 벌어진 전쟁이 아니야. 다음에 올 수 있는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겪어봤던 모진 겨우살이는 이미 지나간 전쟁 6.25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번 겪어야 하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 이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자,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 이게 바로 긍정적 의미로 쓰여진 꽃이라고요. 요거는 우리 민족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1년에서의 꽃은 우리의 수동적인 자세 부정이었어요. 여기서의 꽃은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죄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니까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시어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남았네요.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 어라? 뭐랑 똑같아요? 1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수미상관의 방식이 사용이 된 거죠. 자, 언니 오빠 여러분, 수미상관 왜 쓰는 거예요? 뭐든 반복하면 운율이라 했지, 그제? 1년과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1년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강조할 수 있겠죠.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아. 그러니까 형태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 믿음과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첫눈 같은 화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1년에서 다 드렸으니까 주제 한번 볼까요? 그 전체 이야기는 꽃처럼 수동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비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돼. 통일에 대한 염원 하나, 그 두 가지 합치면 이렇게 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